이미 왔어. 너무 싫다 진짜. 제가 태우기 전인데 이미 글렀어. 내가 볼 때. 이럴 바에 차라리 일주일 정해지게 딱 깔끔하게 하고 그냥 전면 등교하는 게 낫습니다. 일요일 뭘로 빌려? 이거 혹시 아직도 빔이 안 되려나? 제가 어제 우리 반에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기 있는 코드를 뽑으면 여기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아 그래? 어제 근데 정보부장쌤 불러서 사람 불러주신다 했는데 다음 주인가 보죠. 그런 치명. 일단 한번 켜지길 기원해보지. TV 코드를 뽑으면 돼? 네 거기 있던데요. 아, 그냥 이거 말하는 건가? HDMI 뽑으면 되는 거예요. HDMI? 제주.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뭐야? 그럼 왜? 그냥 주제넘 입을 얘기? 왜 그래? 매콤해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어제 우리 포함시간 한 시간 동안 이제부터 저기 쭈그려 앉아서 뒤진다. 여기도 거의 그런 거 있잖아. 어제 생각했을 거. 세계진이? 뭔 소리야? 그때는 노력 안 했잖아. 그때 나오고. 너무 짱나. 아니 쌤이 노력하셨는데 우린 노력 안 했어요. 양심적으로 그렇지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텔레비전으로 봐야지 뭐. 텔레비전에 쓰죠. 그래 잘 지으면 지으죠. 내가 먼저 총대 맬게. 머리 먹는 꼴. HDMI 누구야? 하는데 안 되네. TV 안 나오면 오늘 우리 빙고합니다. 오 제발. 빙고 말해. 너무 새 거야. 성능 확실하고.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화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네. 오늘은 지역화를 할 텐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영화 좀 편하려고 따랐잖아. 내가 그 영화 좀 혼자 쓰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게 수능 특강에서는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몇 페이지 분량일까? 3페이지. 3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그럴 수 있어. 내 와이파이가 왜 안 돼? 인터넷이 안 되는. 와이파이가 지금 필요한가요 혹시? 아니요. 맞다.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불편한. 이해해 줄래라. 미안하다. 봅시다. 쌤이 올해 수능 특강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수능 특강에서 단장 잘 봐. 세계화와 지역화는 세계화 분량, 지역화 분량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단장.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지역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역화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화가 등장을 했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화가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야씨 햄버거 최고야 아니면은 머리 짧은 게 최고지 등등등등 사람들의 생활이 다 동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활 패턴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출난 무언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야? 굳이 그 지역에 갈 이유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이유는 뭐야?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없는 그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멀리 제주도까지 갔어. 그럼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곤드레밥 먹고 있는 거야. 오 싫다. 굳이 가야 되나? 그 뭐지? 쌤이 처음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학년 다니면서거든.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1년 전이었어. 1년 전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가잖아. 수학여행 갈 때 우린 없는. 끝에 이제 그 여행 코스를 짜는 게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각반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야. 각반이 한 반만 본인들이 원하는 코스를 짜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였는데 그때 쌤이 이런저런 추천을 했는데 야, 얘들아 여기 거기 가면은 살인의 숲길이라고 하는 숲길인데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애들 사진도 보여줬는데 애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18년 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본 게 저 나무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다를 갈까 하니까 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역화가 등장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그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증대해서 생활 양식 두두두두 해가지고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야? 자율성과 고유성, 특히 고유성이 중요한 대목이겠죠. 다른 지역과는 차별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 일단 계속해서 볼게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세계화 밑 아랫줄에 세계화로 인한 교류의 증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 경관을 획일화시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아랫줄에 고유한 지역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략을 짠다고 해서 지역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큰 제목, 중간에 있는 큰 제목 보이시죠? 지역화 전략과 지역성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문단 거 계속해서 볼게요. 그 아래줄에 보시면 그 과정에서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전통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어제 교과서 아래쪽에 1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다국적 커피 전문점의 세계 진출과 경관의 변화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동일하게 각각의 나라에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주라든가 경주에 가면 그 스타벅스 건물이 일반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한옥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합쳐졌다라고 해가지고 세방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문화 공존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아마도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 지역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전에 일단 앞에 있는 사진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병 같아요? 저기 유리병이 있는데 와인이죠. 술이죠. 술.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 하면 혹시 떠오르는 국가나 나라가 있죠?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 네, 보르도 프랑스, 또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손에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거네요. 예거. 맥주. 네, 에이. 맥주죠, 맥주. 맥주 하면 혹시 떠오르는 나라 있으세요? 독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집에서 한 캔씩 하시나? 네, 여기 일단 설명은 좀 이따가 나중에 하고 여기 독일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시지. 네, 소세지입니다. 쌤 처음에 유럽 갔을 때 이게 생긴 거 보고 이게 소세지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 소세지야.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거 또한 독일에서 상당히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시나몬 있고 커피콩. 네 커피 원두 그리고 이거는 뭐지? 두바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인공으로 만든 섬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섬. 오일머니로 만들었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어딜까? 로마의 휴일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뭐예요? 이거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 계시는 여성분이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십니다. 그렇죠. 여기가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스페인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페인 계단 어디에 있을까? 땡. 그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휴일이 아니에요. 네,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스페인 계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아이스크림.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뭐가 있어? 젤라또가 있습니다. 이때 젤라또가 유명해진 게 그전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 이 오드리 헵번이 이걸 먹는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같이 따라 먹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선생님이 일본 드라마인가요? 일본 영화인데 한때 정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배경이 어디냐면은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두오모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원래 성당이 있는데 그 동글동글한 걸 보통 두오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간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디일까요? 스카이 피자. 스카이 피자?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사람들이 이 집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대. 왜일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 집이야 그 집. 여러분 혹시 기생충 본 적 있어요? 영화? 거기서 피자 박스 막 접잖아요 가족들이. 그 집이 여기 이 집. 딱히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걸까요? 뉴욕. 뉴욕.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역화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거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역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힘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지역화 전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지리적 표시제랑 지역 브랜드화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14페이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14페이지 제 아랫줄에 보시면 아랫줄 위에 보시면 끝에 각 지역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지역 브랜드화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데요? 네, 수능 특강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적어놓고 그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적어두거나 아니면 앞에 적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책에는 정의가 없어서 이거는 적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김두현이라는 학생님께서 입장을 하시네요. 김두현이요? 근데 뭐야? 지금 알았어요? 바로 김준 조회 때 들어가야지. 안녕. 너 게임하다 안 보고 있을걸요? 이 컨셉가 우리 게임하나? 맞아 안 해. 혹시 꺼져 있어 디코? 디코 켜져 있어. 켜져 있어? 그거 진짜 안 하는 거야. 저희 그 학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는 게 90명이 걸려야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90명이 걸리는 게 아니고 90명이 격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4개 정도가 격리되면 그 아는 애들 중에 다 양성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두번 접촉했는데 음성이 떠도 다 격리야. 소문이 바라다. 몇 주간 해야 되니까 몇 주간 나가면 걸리는 아,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두번 나오지 않게. 어? 두번 벌써? 2학년 1기만. 그냥 백신 후기 좀 눌러주세요. 백신? 쌤은 한 개도 안 아프지 사실. 쌤이 1차 받았을 때도 1차는 별로 안 아프다길래 안 아프네요. 그냥 약간 맞았을 때 약간 살짝 주사 맞았구나 하는 그 정도 느낌이 있었고 2차 맞았을 때 두통 오려나 해서 혹시 몰라서 사이렌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서 멀쩡한 거야. 또 오려나 해서 먹고 자고 멀쩡해. 3차 맞았을 때 3차 정말 아프다 친구가 누워서 하루 종일 열이 펄펄 끓었다 해가지고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했는데 멀쩡한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약 하나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멀쩡해서 친구한테 놀러 갔습니다. 백신에 합성 소재를 넣었다는 건 있는데 혹시 나노봇 같은 거 들어가게 내내 약간 집에 하나? 그래핀 아니죠 그래핀 그걸 넣었잖아. 근데 일단 모르겠어. 2차 맞고 나 아파가지고 난 졸리던데. 2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건강하면 원래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 내 몸이 썩었구나. 팔다리 진짜 뽑으면. 1차는 안 먹었는데. 자,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지금 조금. 일태준을 좀 태주야 머리 길면은 불편하지 않아요? 머리 길면요? 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있으니까. 아니 쌤이 겨울방학 때 태주보다 머리 더 길었어. 진짜요? 머리 이렇게 넘겨다녔어. 그래서 종종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쌤이 홍대 막 돌아다닐 때 머리 떼고 다녔거든. 네? 오. 그래서 머리띠였죠? 그 상태 핑크색 아니라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그래요? 그래서 하고 다녀갔는데 네. 그래서 내가 결혼식장 들어갈 때 머리 좀 짧게 자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 잘라냈습니다. 저 자를 때 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도 겁나 아깝다. 기르는데 한 3달 걸렸는데 자르는데 3분이면 충분하더라고. 뭐 여튼간에 바로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장소 마케팅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쌤이 그 스페인 계단이 유명해졌다.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영화를 보고서 그 지역에 가보고 싶다. 또는 기생충에 나왔던 그 피자집의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장소 마케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역의 특정 장소가 특별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도 저기 대천마을 같은 것들이 뭐야 삼시세끼를 찍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열양에서 찍지 않았었나요? 그 슬기로운 사람. 네, 스트레이션에 나왔던 사람들이 저기서 찍었었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저기 뭐냐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 정선에 한백 쪽에 가면은 타임캡슐 공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엽기적인데. 네, 그게 엽기적인 소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 장소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소 마케팅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를 먼저 보시면은 자 제가 하나씩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녹차 하면 어디 떠올라요? 고성서. 한우 하면은 행성. 곤드레 하면 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품 하면은 떠오르는 그게 그 지역 이게 뭐야?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상품이 어느 지역에 좋다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화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상품, 이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해당하는 상품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축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 또는 지역이 브랜드화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역 브랜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이탈리아의 베니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베니스라고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뭐 카니발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없고 수로로 이제 다니는 배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이유가 거기서 이제 뮤비를 찍어서도 유명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례들을 하나씩 사진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와인 하면은 프랑스, 여러분 떠올리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 하면은 에티오피아지, 커피 하면은 과테말라지, 뭐 도브레이, 뭐 케냐 도브레이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지리적 표시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성, 녹차, 양양송이, 벌교, 꼬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하면은 위스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하면은 뭐 와인, 맥주 이런 것들. 노르망디 보면은 까망베르 치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거를 수행 평가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캘리그라피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를 한다, 또 이형에다가 커피콩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인 거죠. 아까 내가 말했었던 두바이 인공섬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봤던 뭐 이제 봤던 영화, 아니면은 보지 못했지만 유명한 이런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장소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쌤 친구랑 이거 봤던 건데 이게 그때 이 당시에 뭐 공사한다고 뭐 가려놓고 했었어. 똑같은 데인데 외국인이 나랑 친구 보고서 아시아인이네 하면서 사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쌤이 23살? 쌤이 군대 갔다가 그래도 세계 이제 지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나왔어. 그게 한 23살 1월인가 그랬어. 23살 1월달에 친구랑 1월 2일날 바로 해외를 뜹니다. 떠가지고 한 40일 동안 여행을 했었는데 번 돈으로 여행하고 학비 되고 하니까 다 날아가더라고. 뭐 어찌됐든 간에 거기 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 젤라또 이거 한번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먹었었는데 맛있긴 한데 겁나 비싸. 그래서 얼마 드셨습니까? 40일 가는데 비행기 값 하고 선물 사고 이런 거 다 포함해도 500 안에서 거짓처럼 살긴 했는데 500으로 갔다 왔었어. 심지어 쌤이 3년 뒤에 그 친구들이랑 3명이서 이제 유럽 그때 다시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비행기표를 엄청 싸게 사가지고 63만 원에 왕복했거든. 왕복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2주 버티기. 얼마 안 돼. 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저 한 2km 되는 거리는 걸어가면 돼. 2, 3km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다니고 심지어 6km 쌤 첼시 경기장 가려고 6km 되는 거리 걸어가세요. 친구를 2시간 동안. 그래서 반날 드롭바 반날. 아니 그날은 그냥 경기장 투어한 날이었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러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호놈이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해가지고 호날두는 못 보고 메시는 봤어. 그래서 어찌됐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장소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여기 갔었어요. 근데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합성 맞네.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니고 이거 밤에 갔는데 그 낮에 아울렛 갔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너무 늦게 도착해서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텔레비전 보고서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
아니면은 영화를 보고서 해외에 있는 어느 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장소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옛날에 요즘도 뭐 유행하긴 많이 보긴 하지만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서유기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왔던 것들이 항상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 와 멋있다 하고 구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장소 마케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반대로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거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걸 찍어주세요 하면서 방송국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나? 아닌데 무슨 뮤비를 찍는 곳이었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건물들이 다 알록달록하잖아요. 여기가 베니스에 있는 곳인데 쌤이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 여행 갔을 때인데 이 집들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이 지역 자체가 관광지다 보니까 장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려면 그 해당 관공서에 가가지고 저 페인트 칠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세 개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마케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15페이지 오른쪽 잘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신보경 선생님께서 올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만 있었으면 사실 몰랐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때 1박 2일에 제주도 올레길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도 한때 올레길 겁나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쌤도 나도 유행에 뒤처질 수 없지 하면서 올레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코스 한 개랑 보통 20km, 15에서 20km 정도 하는데 쌤이 하루에 두 코스씩 걸었어. 한 30에서 40km 정도 이렇게. 마라톤을 거의 행군하듯이 걸었어요 친구들이랑.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었다. 그래서 이정표가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길 가다 보면은 제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시면은 이런 천 조각이 매달려 있어. 이런 천 조각이 보고서 절로 가면 되네, 절로 가면 되네 해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서울 올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건물 사이에 있는 뭐 지름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지역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여기 I love 뉴욕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걸 벤치마킹한 게 우리나라 서울에서 I 서울 유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맥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무슨 축제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독일의 맥주 축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보통 미넨에서 하는데 힌트. 특정 달에 한다라고 해가지고 땡땡땡 페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인 하이스커보. 그건 브랜드 이름입니다. 옥토버 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토버에 하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달에 이제 맥주 축제를 한다라고 해서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독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체코나 이런 지역들이 맥주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유럽 지역들이 왜 발달했을까? 이건 여담이지만 거기 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메가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죄송. 근데 밀이 많이 지어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랭한 기후 지역에서는 쌀보다는 밀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쌀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거죠. 그나마 남부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리조또를 먹는 거고 스페인 사람들이 빠에야를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밀가루를 이용한 빵을 많이 먹죠. 그 사람들이 먹는 게 괜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밀이 또는 보리가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무슨 바이젠이라고 하는 건 다 밀로 만든 맥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의 빵이 전부 다 석회질이야. 왜? 우리 정선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그냥 바로 먹을 수가 없어서 한번 맥주를 증류시켜서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맥주가 많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은 맥주가 물보다 싸요. 그래서 쌤이 그때 23살 때 정신놓은 객기로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 살도 아껴가지고 맥주로 약을 먹게 된 그런 진짜 안 되는데 뭐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 다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3년 뒤에 또 여행 갔을 때 이 장소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맥주 먹었었습니다. 했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이렇게 얼굴 가려놔가지고 실제로 얘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오? 교도관이야 교도관. 아 깜짝아. 그래서 걔가 맨날 아씨 못 나간다 왜 촬영하지 마 탈옥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청송교도소에 이렇게. 청송이면 꽤 빡센 거예요. 네 거기는 악질 범죄들 자들밖에 없어가지고 다 독방이야.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전략, 아까 전에 세방화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뭐냐면은 이런 것들.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것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건물이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침대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딱한 걸 좋아한다 또는 따뜻한 걸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장판이로 온돌 침대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딱딱한 시간은 좋은데 등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기장판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햄버거가 들어올 때도 뭐 한우 불고기 버거, 그다음에 라이스 버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자, 이제 지도인데 지도는 이제 16페이지부터입니다. 16페이지부터인데 다음 시간에 몇 분? 9분? 8분? 1분? 반올림에서 10분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배우기 전에 앞서서 먼저 지도의 구성에 대해서 여기 단원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배울 때 해당 국가의 지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지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세계 지도랑 중국 세계 지도, 다시 말하면 동양의 세계 지도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해가지고 특징들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도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오늘은 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뒤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지도를 그릴까요? 세계 지도요? 아니 그냥 우리 정선 지도. 정선 지도요? 효찬아 네? 여기 나와서 우리 정선 지도 한 번만 그려보세요. 정선읍이요? 뭐 너가 생각하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정선을 안 그려도 됩니다. 너가 생각하는 지도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돼. 아프리카 지도. 지도의 정의를 나누진 않을게요. 코리안이 역전신의 역전신의 역전. 저기 이게 저기. 또 누굴 시켜볼까? 진짜 잘 그리지 않나요? 예준아 네? 너 옆에 저쪽에다가 지도 한번 그려봐. 정선 지도요? 정선 지도 왜 그래? 정선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저기 아니면 뭐예요? 한 시간 동안 그려야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생겼나? 안 나온다 야. 이렇게 생겼나 석상이? 뭔데 이거? 성형이가 잘한대요 성형이. 성경이 너 한번 그려볼래? 한 시간 동안 그리자지. 출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거 지우고 그래. 학교부터 해서 저 그리겠습니다. 명당은 어떻게 있죠?
근데 이거 아니, 아주 옆에 예준이 그 옆으로 옮겨버려 그냥.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거 지워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지 않을까? 자, 일단 학교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입니다. 학교 있고 이 시계 있는 것도 쳐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나가면 설명 안 여기 해. 기사님 여기 부원식당 있습니다. 너무 큰가? 부원식당.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여기 맨투맨 있어요. 살림조합 없애버리네. 아 살림조합 있군요. 네, 여기 내가 예전에 다녔던 멘토 수업 있습니다. 여기 종갓집과 여기 빨간 머리 앤 있고요. 하얀 머리 너무 디테일한데. 여기 종갓집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 하는 거. 머리 하는 거. 여기 맨투맨 있고 여기에 모닝글로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또 파는 데 있어요. 로또. 왼손 옆으로 여기 거치가 여기 맞아? 왼손 그러네. 왼쪽이 아니야? 저기는 그 도장 뭐 아니, 하는 맞아 여기 옷가게 이거 도장 세탁. 세탁소 있습니다. 세탁소. 제가 정선에 산 지 3년밖에 안 됐고. 뭐? 자, 맞아. 그다음에 여기 뭐 있고요. 여기도 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래 아만나 슈퍼 있었는데 여기 이제 뭐로 바뀌었죠? 그 무슨 생활용품점. 맞아 생활용품 좀 하나로 와서 좀 그려주세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한 이 정도쯤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쌤이 그림을 그려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보고 보통 우리 심상지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 맞죠?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현찬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런 겁니다. 이제 디테일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다 그려준 거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성령이가 막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기 뭐 희산이의 집이 있다. 여기에 내가 옛날 다녔던 뭐 수학학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자기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거를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해당 지도를 봤을 때 그 지도에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지도 만들 때 야 아니야 여기 원래 도장집이야 세탁소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넣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해당 지역들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의 정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 표면에 있는 모든 지리 정보를 평면상으로 넣는 거죠. 원래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3D인데 이거를 입 평면에다가 기호를 넣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래픽 형태로 평면이 표현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도라고 하는데 이 지도의 특징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작자의 가치관이랑 그 시대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간단 명료하게 그리는 거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은 멘토 수학과 희산이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리 인식 범위가 너희들은 정서 읍내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리 정보의 양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있는 거를 몰랐겠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선이 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같다. 그래서 보면 뭐 지리 정보, 위치, 속성, 분포 등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 16페이지에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줄거 드시면 됩니다. 뒤에 있나? 뒤에 그림이 있는 거. 많이 했다. 오래 했다. 1분 나왔다. 자, 1분까지 싹싹 아껴서 써야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림 지도들을 보면은 지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히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 지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강원도 예술의 지도도 서울이구나.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맞지. 관광 지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선 여기에 뭐야 이거 정선 하이원 해가지고 이거 하이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도 뭐 소금산 출렁다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하면 뭐 주문진, 뭐 커피거리, 뭐 평택 오대산, 대관령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동양 지도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정치면 나가시고요. 지금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안주라고 예준아. 물리? 나는 생물 한 번도 안 쓴 게 생물 아닐까? 물리 너도 원했어 물리. 참가. 고생하셨습니다. 감동. 네.